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런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만들 수는 없지만 그 패러다임이 왔는지 오고 있는지 그거를 캐치업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자,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나오는 얘기 중에 우리 인류는요 6,000년에서 7,000년 동안의 농경 사회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200년에서 300년 동안의 산업혁명 사회를 거쳤어요. 그 다음에 50년에서 100년 동안의 지식정보 사회를 거쳤어요. 미래학자들의 얘기가 지식정보 사회 다음에 오는 사회는 감성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정보 사회 끝자락에서 한국이 갑자기 전 세계 산업을 리드합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미 우리가 감성사회로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심볼릭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스티브 잡스라는 가장 IT 프로스러운 악토를 가지고 감성의 코드를 입혀서 전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렸어요. 스마트폰이 없이는 우리는 1초도 살 수가 없죠. 이 스마트폰에 입혀진 거는 IT가 아니라 감성의 코드가 입혀진 거거든요. 그럴 때 인류 산업 발달의 역사가 IT 지식정보 사회를 거쳐서 감성 사회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 마이 갓 지난주 계속 보고 있는 아파트 같은 사건들, 한국의 문화 콘텐츠 K-팝이 K-드라마가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인류 산업 발달의 역사와 한국 산업 발달의 역사가 처음으로 톱니가 맞물리는 겁니다. 자, 우리 돌이켜 봅시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70년대 80년대 대구에서 섬유 사업 하신 분들은 강남의 빌딩 한 채씩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트렌드입니다. 패러다임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돌아가서 너 여유 자금 20억 있어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다 정답을 말합니다. 부동산 살 거예요? 비트코인 살 거예요? 2차 전지 살 거예요? 배터리 관련주 뭐 할 거예요? 정답을 다 압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미래는 잉태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7년도나 2015년도, 2017년도의 자료들을 보시면 그 패러다임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AI 지금 난리 났지만 놀랍게도 7년 전, 5년 전 보시면 미래의 AI가 이럴 거라고 계속 나와 있어요. 그 시점이 갑자기 챗 GPT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시점을 점쟁이가 아니니까 맞추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가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패러다임과 맞물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만약에 우리 애가 우리 교육 분야에서 AI 전문 인력이 만약 양성돼 있다면 걔는 취직 걱정 1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AI 전문가들은 만약에 석박사 끝나고 나오면 기본 연봉 우리나라는 3억부터 시작해요. 제일 로우 그레이드가. 그거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또는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런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만들 수는 없지만 그 패러다임이 왔는지 오고 있는지 그거를 캐치업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나오는 얘기 중에 사실은 이제는 우리 젊은 애들 보고 건설회사 가라 그러고 건설회사 이거 별로 재미없어 하거든요. 뭔가 소프트한 거, 특히 제가 근무하는 서울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콘텐츠 산업을 훨씬 더 열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숫자적으로도 보시면 총 수출 증가액의 2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증가율의 2.5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놀랍게도 가전제품 수출액은 86달러밖에 안 돼요. 86억 달러밖에.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대비 취업 유발 계수가 훨씬 더 높아요. 건설업 대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아까 매크로학 얘기, 패러다임의 변화에 그 무엇이 됐더라도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들, 그거를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이거 제가 하는 큰 흐름의 얘기들을 다른 좋은 분들이 인재상 교육에 대한 게 많이 하실 테니까 부분적으로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실 테니까 이걸 들으시고 자기 입장에서 또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국 사장할 때부터 느꼈던 제 밑에 기자가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자들한테 맨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막 유튜브가 한참 유행할 때니까 모든 기자들한테 너도 유튜브야. 유튜브 절대 안 됩니다. 문법이 다르거든요. 그때부터 고민했던 걸 최근에 그 솔루션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래서 유튜버라는 거 그냥 제가 대표 명사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너 커서 유튜버가 될래요 라는 말은 성장성이 큰 컨텐츠 산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들었던 몇 가지 포인트,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팔로워가 2천만인 온오빠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 내가 좀 잘 나가는 유튜버라는 사람은 제가 거의 다 친하고 알고 연말에 제가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건 전 세계적인 박람회가 있잖아요. CES 같은 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조업 시대의 프레임워크예요. 4차 산업 이런 그 감성사회 프레임워크는 아니고요. 영화 산업, 영화제
아웃풋이 있잖아요. 물건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라는 사람,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인플루언서 사람을 인플루언서로 보는 게 아니라 1인 미디어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죠.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회 때 SBS나 MBC 공중파의 대선 후보 토론회보다 더 파워풀하고 다음날 난리 난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3프로TV 대선 후보 토론회가 훨씬 더 난리가 났었죠. 유튜브예요. 그런데 그걸 유튜버로 볼 게 아니라 미디어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3프로TV가 뉴욕 증권거래소 안에서 똑같은 걸로 백인들을 써서 증권방송을 합니다. 이게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 체제라면 1,000억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2,000억이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뉴미디어의 효율성이죠. 그 뉴미디어의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전달하는 게 유튜버고 크리에이터죠. 그런데 왜 성공을 할까? 이거를 일반 산업에, 일반 직업에도 그대로 확대할 수 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해서 계속 덕후가 되더라. 그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그게 자기 전공일 수도 있고 자기 특장기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보다 다 잘하잖아요. 나보다 다 잘하는 그들이 그 분야를 즐길 때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계속 대입하더라. 그들이. 그리고 그 분야에서 내 특기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개개인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나의 특기를 접목시키더라. 정말 잘 나가는 애들을 다 만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책을 쓰고 그러면서 봤더니 거기서 공통분별을 뽑아냈더니 이렇더라.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계속 컨버전스 융합시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오랜 취미일 수도 있고 공부한 주제일 수도 있고 뭐 그렇더라. 그런데 여기에 좋아하는 일에 나라면을 대입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경험적 자기의 역량입니다. 자기 역량, 소위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공이 딸리면 경험적 역량이 나라문을 대입할 때 통찰력도 안 생기고 그게 한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험적 역량에 가미될 때 자기의 차별적 요소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였냐면 타고난 개인의 캐릭터예요. 그 개인의 캐릭터는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또 그런 개인의 캐릭터를 어떻게 킵해 줄 건가가 또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큰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데이터 분석의 시대거든요.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 교육에도 결합이 돼야 된다, 융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도 다른 것도 다 콘텐츠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얘기 제가 드렸던 큰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전공과 덕업일치를 시키는 것과 지금 만약에 자기가 이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타고나서 딱 알면 너무 고맙죠. 바이올린을 잘한다, 우리 애가 그런 걸 잘해준다, 우리 학생이 그런 거 너무 고맙죠. 그런 학생들 거의 없어요. 사실은 발견해 되면 너무 고마운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큰 패러다임의 흐름을 읽어주고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에 1000분의 1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좀 독특한 경력이 있잖아요. 민간에서, 그것도 벤처캐피탈에서, 은행원에서, 방송국 사장에서, 공공 부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공직자죠. 이제 기관장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경력을, 저처럼 다양한 경력이 아마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 속에서 융합이 되고 그 융합이 돼서 일어나는 말씀들을, 이런 조금 전에 드린 말씀들은 어디 나와 제 책에서 쓴 얘기들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셨던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 공직자가 지금은 주로 만나는 사람이 아주 애들이 좋아하는 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자,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만났고요. 예를 들어서 놀라시네요. 미스터 비스트가 연말에 오는 걸 저랑 지금도 계속 논의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냐면 계속 패러다임을 제가 만들어내진 못하더라도 그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코어에 있는 본질을 계속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요 얘기 딱 끝으로 요 말 한마디만 드릴게요. 전 세계 최초의 인플루언서 박람회예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를 1인 미디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이 행사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 요 말씀 드리다 기억이 났다. 인플루언서. 지금 10대, 20대 타겟 마켓이 50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60대가 아니에요. 10대, 20대들은 9시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까요? 절대 아니죠. 걔네들 카톡도 안 해요. DM 하는 거 아시죠? 카톡 안 한다고요. 서로 얘기를 하는 애들한테 그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한 건데, 서울경제진흥원이 관광재단 다니고 왜 이런 일을 기획해?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어떤 거? 일본에서 화장품 시장 1위는 프랑스 화장품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에요. 그 한국 화장품 소비자들은요, 한국 콘텐츠에 노출됐던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돈 있다고 나이 50대들이 한국 화장품 사고 한국 자동차 절대 안 사요. 자기가 쓰던 화장품 씁니다. 한국 콘텐츠에 노출됐던 애들,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한국 화장품 사고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한국의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한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KBS 9시 뉴스나 조선일보나 CNN이 아니고 인플루언서라는 거예요. 꿈을 꿨습니다. 저 어렸을 때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면 우리 똑같이 보는 장면이 있어요. 신이 비춰주는 타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돈을 벌게 되면 저 여행을 가서 저곳에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 10대, 20대들한테는 대한민국이 한국이 이런 곳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BTS가 올라오는 거 3년만 하면 전 세계 방송에 태울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로, 인스타로,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 10대 애들은 한국의 카운트다운 시기 12시에 맞춰서 한국을 찾아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 1년 만에 작년에 서울에서 했습니다. 올해가 2회째고요. 올해 얘기 비슷하게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재밌죠? 독특하죠? 이런 꿈꾸는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시대를 읽어가는 트렌드가 여러분의 교육에 아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를 이 자리에 좀 오라고 손짓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시간 조금 몇 번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